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자, 리플이 최근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현재 차익 실현 물량, 매도 물량들을 소화를 해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저점이 조금씩 높아져 가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자, 오늘 갑작스럽게 매도 물량들이 좀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장중에 마이너스 9%나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조정 흐름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지금 한 번에 급등하다 보면은 급락을 부르기 때문에 중간중간 조정 흐름이 나타나는 것은 이제 상승을 위한 에너지를 좀 비축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최근 이제 신고가까지 찍으면서 굉장히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RSI 지표도 그 과정에 80 중반까지 굉장히 과열이 됐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자동차를 비유하자면 엔진이 굉장히 과열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두게 되면은 굉장히 큰 탈이 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조정 흐름을 통해서 현재 RSI 지표가 67까지 좀 많이 진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 기술적인 지표상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만 이런 갑작스러운 하락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넘기시기보다는 이 하락에 어떤 숨은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자, 이러한 맥락에서 자, 오늘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 기사 속에서 이제 리플의 강력한 호재도 현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겨줄 것인지 이 부분도 연결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리플은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이제 곧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ETF 승인과 그리고 IPO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대형 호재들이 이제 연이어서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정말 재밌는 수익을 좀 안겨주게 될 것인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호재만 있는 건 아니죠. 호재와 악재가 반복되면서 상승 조정을 반복하면서 방향성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우리 코인시장이 전반적으로 큰 변동성을 이제 유발을 시킬 수 있는 악재가 하나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소통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단의 PC 전용 링크,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하단의 모바일 전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들어오시게 되면은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대내외적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리고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지표와 신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 등 우리가 기초부터 탄탄히 할 수 있는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짬 나실 때마다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차트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또 투자에서는 비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어떻게 극대화시키면서 보다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 이런 스킬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시게 될 거고요. 코인 투자가 굉장히 쉬운 것이구나, 좀 재미도 많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최소 중급 정도까지는 실력이 쭉 올라오실 거니까 이 부분 꼭 모두 챙겨보실 것을 적극 추천드리고, 현재 소통방에서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다가 나는 잘 모르겠다,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 있으시면은 언제라도 소통방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시고요. 해당 소통 정보방은 24시간 계속 운영되고 있으니까 새벽이든 언제든 시간 상관없이 문의 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리고 리플 외에도 혹시라도 물려있거나 궁금하신 종목들이 있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도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또 아침마다 시황 분석과 함께 단타 종목도 추천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물론 모두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 금전적으로 요구하는 건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상단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리플의 급락 뒤에 은행이 있다, 저가 매집 시나리오가 현재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XRP의 가격 하락의 배후에 전통 금융기관들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암호화폐 분석가 펌피우스는 현재 주요 은행들이 규제 우려를 명분으로 해서 XRP를 의도적으로 억누르고 있고 저가 매집을 노리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이번에 이제 미국 통화감독청에 이제 은행 인가 신청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서 이 리플이 연방은행 접근 권한을 확보를 하고 본격적인 금융 인프라로 편입이 될 경우에는 기존 금융의 지배 구조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XRP는 민감한 자산이다라는 현재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한 XRP의 하락 시점마다 고래들의 대량 매수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 자, 최근 언론을 통한 부정적인 뉴스가 나올 때마다 리플에 대한 대량 매입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기관들이 공포에 흔들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흡수하고 있다는 의심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번 시장 국면을 축적 전쟁이다라고 명명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리플의 미래 상승분을 선점하려는 기관들의 전략이 진행 중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대중이 낮은 가격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부분까지 현재 덧붙이면서 이런 고래 세력들의 이 숨은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충분히 이해를 해줘야 되고, 자, 또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세력들 같은 경우는 이런 강력한 호재들을 앞두고서 항상 개미털기를 본격적으로 하곤 했었습니다. 자, 그 한 예가 바로 이제 워렌 버핏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워렌 버핏은 이제 주식 시장에서 지금 가장 명망이 좀 높은 인물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워렌 버핏의 이제 과거 행보를 보면은 이 비트코인은 도박이다, 본질적인 가치가 없고 세상의 모든 비트코인 $25 단돈 3만원에 준다 해도 안 산다라면서 가상화폐를 계속해서 비판을 해왔었던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가상화폐로 가장 많은 성과를 내고 있었던 거죠. 이 워렌 버핏이 이끄는 투자회사가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인데, 이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해 보니까 성과가 가장 좋았던 투자처가 바로 비트코인과 암호자산의 친화적인 브라질의 누뱅크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 지난 2021년도 6월달 IPO를 앞두고 있었던 누뱅크에 $5억 투자를 했고, 또 추가적으로 $2억 5천만 더 투자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앞에서는 굉장히 좀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는데 뒤에서는 굉장히 조금 교활한 여우짓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세력들의 좀 민낯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조금 어수선할 때는 리플의 펀더멘털에 어떤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은행 연합회에서 리플 등 디지털 자산 기업의 은행인가 신청에 대해서 제동 요구를 좀 하고 있는 것인데 별다른 사유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신청 승인은 기존의 이 미국 통화감독청 판례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고, 또 이러한 변화는 반드시 공공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별다른 내용이 아니죠. 자, 오히려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지금 전통 금융기관들이 리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전통 금융기관, 그 중에서도 이 스위프트의 지금 대항마로서 지금 그 위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스위프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을 할 때 이용하는 그 하나의 큰 은행 결제망, 이 큰 시스템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오래됐고 또 낡아서 단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외로 송금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무려 이제 2-3일 정도 소요가 되고, 국가에 따라서는 일주일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건당 2-3만원, 많게는 5만원 넘게 좀 부과가 되기도 하죠. 자, 그런데 리플의 이 국경간 결제 솔루션, 바로 ODA를 활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하루 단위가 아니라 단 3-4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기존의 스위프트 시스템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하죠. 그만큼 굉장히 강점이 있고, 또 수수료도 지금 몇십 원 단위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지금 몇십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무료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굉장히 뛰어난 강점을 갖고 있고, 자, 실제로 지금 많은 기관들과 국가 단위에서도 리플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G20 선진국들에서도 국제결제 통화로 공식 인정을 하고 있고, 또 최근 이 기밀 보고서가 공개가 됐는데, 리플의 블록체인 기반 결제 인프라가 저비용 고속 투명성을 갖춘 글로벌 송금 시스템 구축에 필수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제금융협회, 마스터카드, 세계은행, IMF, 세계경제포럼 등에서도 리플을 기존의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결제망으로 공식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리플이 이제 이 스위프트의 거래량의 1%만 처리를 해도 약 $35까지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현재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최근 이 에이펙스 지금 서밋에서 이 스위프트 거래량의 1%가 아닌 앞으로 5년 안에 14%까지 처리할 수 있다라고 현재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이 수치가 올라감에 따라서 우리 목표가 역시도 계속 상향 재조정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앞으로 5년 후면 이제
2030년인데 2030년까지 이 국경 간 결제 시장은 약 300조 달러, 거의 40조 원이 넘어가는 수치로 지금 확장이 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자,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이제 리플의 역할이 굉장히 중추적으로 지금 그 위상이 올라갈 것이고, 자, 그러면 리플이 처리해야 되는 수요가 계속해서 폭발하게 되는 것이고, 자, 그에 따라서 리플의 가치는 토큰당 $10,000의 가치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 이렇게 이 토큰 자체가 이제 그 태생 자체가 이 국경 간 결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위상은 더욱더 많이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먹을 수 있는 수익 구간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많이 열렸기 때문에, 자, 이런 이 고래 세력들의 언론 플레이에 대해서 절대로 이런 변동성이 유발되는 이런 구간에 대해서 절대 털려서는 안 되신다. 개미 털기 당하면 절대 안 되신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수익권이 굉장히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우리가 현명하게 대응을 해줘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오늘 굉장히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웨스턴 유니온 기업에서 스테이블 코인 채택을 모색하고 있는데, 바로 그 파트너로서 리플을 현재 유력하게 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국제 송금에 특화된 이 금융 서비스 기업인 웨스턴 유니온이 서비스 변형을 목적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채택할 예정이고, 또 해당 기업의 CEO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위협이 아닌 기회로 보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자사의 국제 송금으로 혁신에 성공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기업은 지금 175년이라는 굉장히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인프라도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200여 개 국가, 그리고 약 50만 개가 넘는 이 가맹점을 이미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인프라가 쫙 깔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리플이 파트너로서 지금 참여를 하게 되게 될 경우에는, 자, 그 인프라를 리플이 모두 다 흡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앞서 이 웨스턴 유니온은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지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결제 시스템 파일럿 테스트를 시행한 바가 있고,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을 웨스턴 유니온 서비스에 국제 송금 전제에 적용한다라는 방침입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웨스턴 유니온이 이 스테이블 코인 채택을 위해서 파트너사를 모색하고 있는데, 현재 유력한 후보가 바로 리플입니다. 자, 지난 2015년도 이 웨스턴 유니온은 리플과 이미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리플이 실제로 이렇게 파트너십이 체결이 되게 될 경우, 이 스위프트가 장악하고 있는 국경 간 결제 시장을 리플이 빠른 속도로 잠식을 해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거래량 1% 수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 자, 그에 따라서 이 목표가 역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향 재조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미 많은 기관들, 기업들에서 이미 리플을 준비 자산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세 세계 기업이 리플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채택을 선언하고 있는 것인데, 자, 바로 미국의 얼트캐피탈, 그리고 나스닥 상장사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비보파워, 그리고 중국의 글로벌 결제기업 웨버스, 그리고 LG 스택스 등에서도 이미 전 세계적으로 지금 리플을 준비 자산으로 채택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미라클 홀릭이라고 하는 이 농업기술 업체에서도 $2,000만 상당의 리플을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많은 기관들, 기업 단위에서 이렇게 아직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준비 자산으로 채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소송 그 이유가 더욱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준비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개인들과 같이 단타성으로 사고 팔고 하는 개념이 아니죠. 자, 말 그대로 준비 자산, 장기적으로 보유를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리플 공급량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될 것이고, 자, 그렇게 공급 충격이 일어나게 되면서 리플의 희소 가치가 엄청나게 급증하면서 가격 상승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효과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니 그 이상으로 더욱더 극적인 효과를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자, 다만 이렇게 강력한 호재가 있고 펀더멘탈이 탄탄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가격에 바로바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투자가 좀 어려운 것입니다. 미리 선 반영이 되거나 조금 뒤늦게 반영되다 보니까, 자, 우리가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타점을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자, 분명히 호재는 있고 방향은 이제 상방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된 위치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 개미털기에 당하면서 손실로 마감하게 되는 굉장히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계속해서 고려를 해 주셔야 되고, 이런 고래 세력들의 언론 플레이도 항상 우리가 그 숨은 의도가 어떤 것인지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절대 아무 구간이나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시고,
이 안전한 맥점 자리라고 하죠. 이런 손익비가 좋은 자리를 함께 찾아서 기다렸다가 함께 공략해 주신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에서는 온체인 데이터 지표를 활용해서 고래 세력들이 실제로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져나오는지 이런 데이터를 확인하고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모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활용하시면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물론 이 모든 부분은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뭐 금전적으로 요구하는 건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가오고 있는 일본의 악재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일본의 10년물 금리가 17년 만에 최고치로 급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할 수 있다는 전망이 금리 상승을 자극시키고 있고, 자, 실제 야당이 지금 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될 경우에는 소비세 인하를 지금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결국 재정 지출의 확대로 이어지게 되고,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오르면서 초장기물을 중심으로 해서 금리 상승 압력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금리 상승세가 계속 지속이 될 경우에는, 자, 우리가 우려했었던 바로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공포가 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엔케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현재 금리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자금을 빌려서 이 고금리 상품으로 투자하는 트레이딩 방법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좁혀지게 되면서 일본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굉장히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 증시에 들어가 있었던 일본의 자금이 많이 빠져나오게 되는데, 자, 이것을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현재 지금 참의원 선거 어제 있었는데, 지금 일본의 열린 여당이 참여한 과반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계가 현재 시기가 제로, 굉장히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라서 이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경고가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작년 7월달 일본의 금리가 지금 갑작스럽게 올랐고, 그로 인해서 8월 초에 지금 대폭락 악몽이 있었습니다. 바로 엔케리 청산 공포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와 우리 코인시장 모두 다 크게 폭락을 했었던 것이죠. 이때 당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5, 리플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30%나 크게 폭락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의 상황이 굉장히 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엔케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미리미리 꼭 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하나 다행스러운 부분은 작년 8월달 사례를 보면은 한 차례 급락한 이후에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바닥을 다졌고 바로 반등 급등 흐름으로 원상 회복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중 관리를 먼저 좀 해줘야 되고, 현금 이제 보유 비중을 조금 이제 확보를 좀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청산 공포가 실제로 전개가 될 경우 이 바닥을 확인하고서 우리가 저점 매수로 대응을 하면서 반등을 할 때 이 보너스 수익이죠. 이 보너스 수익을 두둑이 챙기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으로 삼아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악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사실 모르고 당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되지만, 우리가 미리 알고서 대비를 하게 되면은 더 이상 악재가 아닌 강력한 호재로 삼을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투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보이죠. 정보는 곧 돈, 수익과 그대로 직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에서는 이런 정보들이 실시간 빠르게 공유되고 있고,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타점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거 활용하시면 투자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소통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1000%였습니다. 감사합니다.